혹시 요즘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고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지셨나요? 지금은 그저 바쁜 일상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립감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삶에 진짜 친구는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라는 질문이 불쑥 떠오를지 모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 관계가 사라질 때 우리의 삶에는 생각보다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인간관계의 축소는 삶의 활력을 잃게 하거나 심지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어가며 생기는 인간관계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념적으로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연 친구가 없으면 모두가 불행하게 살까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친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약 60%가 인간관계 축소로 인해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중 상당수는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균형을 찾으며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줄어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5가지 변화와 이를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룰 것입니다. 단순히 외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혼자인 삶에서도 충만함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친구와의 관계 변화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학업, 직장, 혹은 취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많은 친구를 사귀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관계들이 갑자기 끊어지거나 소홀해질 때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변화가 단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50대에 접어든 한 여성은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며 한동안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계기로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락을 유지했던 친구 중 일부와의 관계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고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과의 교류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유지해 나갔습니다. 60대에 은퇴한 한 남성은 직장에서 맺었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 같은 상실감을 느꼈지만 곧 그는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지역의 독서 모임에 가입하여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친구의 수가 줄어드는 대신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고 오히려 더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불안감과 상실감을 느끼지만 이 상황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소수의 진정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계의 축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하거나 삶의 다른 부분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고 또 다른 이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 깊게 보내며 삶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친구 관계의 축소를 외로움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친구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인정하고 이를 삶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는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와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외로움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많습니다. 50대 초반의 한 여성은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업무 관계 속에서 항상 자신의 시간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차 줄어들면서 외로움이 깊어졌지만 어느 날 그녀는 홀로 여행을 떠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떠난 제주도의 한적한 해안가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행에서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돌아와서는 취미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는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내면을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고 외로움을 창의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60대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더 이상 자신이 쓸모없어진 것 같다는 허탈감을 느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네 공원에서 매일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산책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 속에서의 고요함이 마음을 치유해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산책 중에 떠오른 생각들을 집에 돌아와 일기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 앞으로의 계획을 글로 적다 보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통해 자신이 반복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꿈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산책이나 명상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 속에서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에 몰두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이나 마무리에 이런 시간을 가지면 더 안정된 마음으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취미나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분야로 다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로 학생 시절에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어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중단한 적이 있다면 다시 그 공부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흥미를 느꼈던 분야를 다시 시작하면 익숙한 즐거움 속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배움의 재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기초 지식이 있는 분야에 다시 도전하면 더 빠르게 몰입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관심사를 발전시키는 과정은 내면의 만족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얻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나만의 시간이 주는 힘을 경험하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친구 관계가 줄어들면 감정을 나누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줄어들어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먼저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한 50대 여성은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마다 집안에서 천천히 차를 우려내 마시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녀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을 넘어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순간으로 활용합니다. 차의 향과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하루를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가라앉히는 특별한 루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사소하지만 자신만의 의식적인 행동은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한 남성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는 독특한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녹음한 소리를 들으며 편안함을 느꼈고 이 습관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신체 활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호흡이나 명상 같은 마음챙김 활동도 추천할 만합니다. 명상 초보자라면 복잡한 기술을 시도하기보다 단순히 눈을 감고 3분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안한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고 하루를 더 안정된 상태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을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세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하려는 압박감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한 사람은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오늘의 소소한 성취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냈거나 책 한 장을 읽었을 뿐이지만 그 성취를 작은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격려하는 긍정적인 루틴을 만들어갔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정서적 지지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 중년 남성은 세계 각국의 고전 영화에 관심이 많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했고 이로 인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정서적 안정을 다루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통된 점은 우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노력들이 쌓여 우리는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더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하고 듣는 문제를 넘어 감정을 나누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사고의 유연성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대화가 부족하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친구와의 연락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연결을 이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새로운 대화 상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50대 여성은 오랫동안 접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취미였던 라디오 방송 듣기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독립 라디오 방송을 발견했고 방송 후 참여자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실시간 채팅방에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익명으로 참여했지만 점차 자신도 방송 주제에 의견을 나누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되었고 채팅방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직접 자신의 의견을 라디오 방송 콘텐츠로 제안하기까지 하며 사회적 연결을 넓혀갔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은퇴한 남성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아날로그 카메라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지역의 중고 카메라 가게에서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자신도 몰랐던 촬영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함께 촬영 여행을 계획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쌓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이 활동은 그에게 새로운 목표와 동기를 부여하며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중년 남성은 과거 해외여행에서 만난 친구와 연락을 이어가기 위해 주기적으로 영상 통화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물리적 거리를 극복한 이들은 오히려 더욱 끈끈한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여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매일 새로운 대화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물리적 거리나 시간의 제약 없이 새로운 인연을 맺는 데 유용합니다. 혼자서 의사소통 능력을 연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간단한 스크립트를 읽으며 자신의 발음을 점검하고 목소리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대화할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유지하게 해주고 외부에서의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기를 쓰거나 글을 작성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매일 자신이 느낀 감정과 하루 동안 떠오른 생각을 기록하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은 단순히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부 환경에 의존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식사 중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매일 자신에게 감사한 점을 말로 표현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친구들과의 연락이 줄어드는 상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노력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감정의 교류와 인간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스로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삶의 질을 높여가는 데 집중해 보세요.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유무와 행복을 연관짓곤 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더 행복하고 관계가 줄어들면 외롭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친구와의 관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새롭게 정의하고 삶의 주인이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인정이나 타인의 평가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친구의 수나 관계의 크기가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만족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방치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스스로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한 60대 여성은 젊은 시절 배웠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며 작은 작품들을 완성해 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손을 움직이는 활동이 아니라 창작의 과정에서 큰 행복과 성취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재정립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순간에 가장 기쁨을 느끼는지 고민해 보세요. 이 과정은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게 만듭니다. 어떤 이는 혼자서 한적한 곳을 여행하며 자신이 자연 속에서 평안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고 매년 자신만의 소규모 여행을 계획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런 고민과 실행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또한 작은 성취에 기뻐하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공유하거나 대단한 업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만족하는 순간을 스스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다 읽거나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키우며 싹이 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여가면서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태도를 연습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 하다가 자신의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한 남성은 은퇴 후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일이 없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 어린 시절 즐겨 그렸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평가받지 않고도 스스로의 만족감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가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내면의 만족을 찾아가는 능력은 우리가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작은 일들을 찾아보세요.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꼭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재발견하며 더 충만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축소되면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며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만들거나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더 큰 성장을 안겨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가 줄어들어도 자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성취의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깊이 있는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의 숫자가 아닌 질 그리고 외부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하고자 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도 충분히 멋지고 대단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변화의 두려움을 넘어 삶을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행복을 찾아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